네, 자, 5가지 포인트. 자, 이렇게만 하면 폭망하지는 않습니다.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첫 번째, 가치 일한 사람에게 피드백을 받으세요. 네. 두 번째, 보상은 나중에 하시고 신뢰를 만드는 게 우선입니다. 세 번째, 다면 평가 그냥 하지 마시고 사전 교육을 꼭 하십시오. 네 번째는 점수는 참고용이고 행동 중심 피드백을 자세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다면 평가 최종 완성은 결국 피드백이다. 네, 안녕하십니까. HR 레시피 강 셰프 정 셰프,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 셰프님. 네, 혹시 이런 사례 한번 들어보셨나요? 어떤 사례요? 네, 그 다면 평가 요즘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회사에서 네, 인사평가 점수 100점 만점에서 예. 다면 평가 점수를 10점으로 이렇게 놨대요. 근데 다면 평가를 어떻게 하냐 봤는데 예, 이 같은 직급 내 인원들이 예. 그냥 평가를 하고 서로를. 네, 서로를 심지어 그 평가자들 같은 직급 내 인원들끼리 상대 평가를 해서 네. 이렇게 줄을 세운다는 거예요. 네, 예. 이런 사례 혹시 들어보셨나요? 거의 없는 이제 스타일인데 네. 사실 이거는 다면 평가의 목적이 달성된다라기보다는 이 경쟁적인 평가 안에서 서로 감점을 주게 되는 어떤 그런 무서운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 네. 그런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그 이 다면 평가가 좋다 하니까 도입은 일단 했는데 예, 이렇게 좀 이상하게 운영을 하는 회사들이 실제로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예, 이 다면 평가 실패 사례 5가지를 알아보고 네, 그것을 이제 막는 방법까지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네. 도대체 저 사람이 왜 날 평가해? 인데요. 이 다면 평가에서 평가자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요즘 기업들을 보면 이 같은 직급이면 평가자가 될 수 있다. 또는 같은 부서의 사람이면 된다. 네. 이런 식의 인식이 퍼지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사례처럼 네. 저를 잘 알지도 못하는데 네. 이렇게 다면 평가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면은 서로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역량을 발현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네. 피드백을 주게 되는 경우가 많고, 신뢰성이나 수용성에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이제 많을 테니까, 네. 다면 평가하고자 했던 본래 목적 달성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면 평가의 본래 목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면 평가의 본래 목적이 뭔가요? 다면 평가의 목적은 그 사람의 역량 개발이라든지 네. 행동 개선이라든지 아, 이제 네. 뭐 그런 부분에 좀 네. 집중하는 게 좀 목적이 크겠죠. 아, 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집중하려면 네. 우리 실무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평가자를 구성하는 방식이 여러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크게는 제가 한 3부류로 나눠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가장 피평가자에게 자유로움을 줄 수 있는 방식인데 네. 피평가자가 다면 평가자를 이제 선정하도록 하는 방식이죠. 아, 네. 이제 이 방식은 내가 제일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피드백을 받기 때문에 네. 행동 변화나 역량 개발에 또 진심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네. 단점으로서는 이제 친한 사람들끼리 서로 이제 점수를 잘 주자는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네. 자, 두 번째 방식은 피평가자가 일단 평가자 풀만 선정을 하게 하고 어떤 랜덤으로 그 평가 직전에 실제 평가자를 선정하게 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것은 첫 번째 방식보다는 좀 더 이제 공정성을 확보하면서도 일단 피평가자가 평가자 풀을 선정했기 때문에 내가 수용성이나 신뢰성에도 어느 정도 이제 확보가 가능한 네. 그런 대안이 이제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세 번째는 회사나 아니면 부서장이 이제 평가자를 일방적으로 지정해주는 방식이 이제 있을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이 방식은 장점은 회사에서 어떤 공정성이라든지 회사가 통제할 수 있는 장점은 있겠지만 네. 단점은 그분이 수용성을 갖거나 또 신뢰성을 갖기가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이제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이 3가지 방식 중에 어떤 방식을 활용하든 간에 결국에는 이 업무 기반이라는 철학이 네.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결국 업무를 해본 경험이 없거나 협업을 해본 경험이 없다라면 내가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느냐, 이제 네. 이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고, 네. 두 번째는 그 평가를 했을 때 내가 수용을 해야지 역량 개발이나 행동 개선이 될 텐데 네. 그게 안 되는 이슈가 이제 발생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3가지 뭐 대표적인 방식을 말씀드렸는데 뭐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죠. 네. HR은 언제나 유연성이 핵심이기 때문에 네. 그런 3가지 방식 안에서 우리 조직 문화라든지 우리의 수준이라든지 또는 필요에 따라서 좀 유연하게 운영할 수도 이제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결국 핵심은 업무 기반,
관계가 정말 서로를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반의 평가가 일어나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네. 뭐 실제 기업의 사례를 소개시켜 주실 게 있으신가요? 네, 네. 제가 이제 저널이나 이런 걸 찾아보니까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연중 협업한 동료 풀 내에서 네. 이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네. 이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AI가 이제 이메일이 이제 연중에 가장 많이 왔다 갔다 한 사람 중에서 이제 평가할 수 있는 후보를 추천해 준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있는 것 같고,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5명에서 7명을 피평가자가 풀처럼 선정을 하면 네. 부서장이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누가 평가를 할지. 아. 이제 이렇게 네. 하는 방식인데, 앞서 우리가 봤던 그 세 가지 방식 안에서 네. 좀 회사에 맞게끔 유연하게 운영을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바로 다면평가 결과를 보상에 반영한다고 인데요. 정 대표님, 어떤 회사에서 이 네. 다면평가 결과를 네. 보상에 반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연봉 인상이나 네. 인센티브 책정에 네. 반영을 한다고 하니까 네. 직원들의 반응이 갑분싸가 된 거죠. 갑분싸죠. 싸늘해졌죠. 예. 이게 결국에는 이 다면평가의 목적이 네. 아까 말씀드렸던 목적이 좀 불분명해서 그렇게 발생한 문제 같은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제 중소기업에서 그냥 트렌드 시류 따라서 다면평가 운영하다 보면은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네. 우리가 인트로에서 살펴봤던 사례도 사실 인사평가 100점 중에 10점 반영된다는 게 네. 결국은 보상이랑 연결된다는 네. 거거든요. 자, 이게 이제 어떤 좀 문제점이 있을 것이냐. 결국은 다면평가는 우리가 중요한 목적이 이제 역량 개발이나 네. 행동 개선이나 이 사람이 얼마나 핵심 가치에 가깝게 일할 수 있도록 도울 거냐, 동료들이. 네. 이제 이런 관점인데, 사실 목적이 불분명하다 보니까 그냥 이제 보상 수단이라는 어떤 그 하나의 포인트로 직접 연결을 해버리면은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까요? 첫 번째는요, 네. 이 평가에 대한 수용성이나 신뢰성에 대한 이제 이슈가 이제 생길 것 같아요. 네. 결국은 보상 결정이라는 게 화두가 이제 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 평가를 했을 때 신뢰성이나 수용성이 높아져야 되는데 네. 오히려 역으로 떨어지는 문제가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고요. 두 번째는 협업이 좀 붕괴될 것 같은 생각이 이제 들어요. 네. 내가 보상 좀 더 할당받으려면 내가 좀 좋은 평가를 줄 수는 없겠다라는 이 협업이 무너지는 네. 상황이 될 것이고, 또 동료가 어려움이 있을 때 네. 도와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실제로 할까라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피드백이라는 것이 솔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다면평가도 동료의 피드백이잖아요. 네. 피드백인데 네. 그것이 솔직하지 않고 내가 어떤 유불리를 따진 전략적인 선택을 하게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본래 목적 달성하기가 쉽지 않는 그런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다면평가와 보상 간의 직접적인 연결은 좀 신중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기본 연봉이라든지 인센티브 지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연관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물질적인 보상 외에 네. 비물질적인 어떤 인정제도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것들을 연결시키는 거, 예를 들면 뭐 칭찬제도라든지 네. 뭐 그런 것들 하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실제 기업에서 네. 이 다면평가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나요? 네, LG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찾아보니까 네. 철저하게 리더십 개발이라든지 이제 조직 문화 개선에 이제 대안으로서 활용을 많이 하고, 네. 그 사람의 이제 당연히 역량 개발에도 도움을 주려는 목적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피어 리뷰라고 부르는데, 이 다면평가 결과를 이제 부서장이 이제 그 전달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실제 팀원이나 구성원에 대한 역량 개발을 네. 도와주는 형태로 간다 그러고, 네. 이제 기아 같은 경우는 보상에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뭐 협업의 달인 포상 같은 제도 이제 이런 것으로 활용해 가지고 네. 간다라든지, 아니면 승진이나 핵심 인재 선발에 있어서 어떤 평판 조회 자료로 쓴다라든지 네. 이렇게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들어보니까 이 다면평가의 목적을 꼭 잊지 않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면평가의 목적은 행동 개선과 역량 개발이다. 네.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바로 다면평가 시스템 사용법만 알려주고 바로 시행한다? 이 질문인데요. 네. 자, 어떤 회사에서는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냥 교육도 안 하고
그냥 시스템만 딱 사용법만 알려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적으면 된다. 네. 그러고 바로 다면평가 실시해라 예.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근데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뭐라고 말해요? 아 이거 다면평가 도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상에도 연결 안 되는데 이거 어디다 쓰이는 거냐 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네. 이 부분도 네. 중소기업에서 많이 놓치는 부분, 사실 이제 큰 기업도 많이 놓치는데 네. 다면평가는 뭐 평가자도 많고 비평가자도 많으니까 시스템을 쓰게 되죠. 네. 보통. 네. 그래서 이제 외부 시스템 업체 걸 쓴다라든지 할 때 교육을 하긴 해요. 근데 이제 이 시스템을 어떻게 쓸 거냐 이거에 대한 교육은 하시는데 네. 이 다면평가를 왜 하는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어떤 거고 네. 해서는 안 되는 게 어떤 건지, 그 다음에 리더들이 주의할 사항은 무엇이고, 네. 이런 여러 가지 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은 뭐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뭐 그런 것까지 해야 되냐, 네.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략한 채로 음. 그냥 바로 평가에 들어가 버리니까 네. 원래 우리가 평가하려고 했던 거는 이제 이런 느낌이 아닌데 이제 이런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결과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실무적으로는 중소기업에서 어떻게 좀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 부분도 네. 중소기업에서 활용하실 수도 있고 네. 뭐 어떤 기업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뭐 절대적인 정답은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대안으로서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네. 첫 번째는요, 평가 목적이라든지 이제 주의사항 같은 거를 담은 안내문 같은 거를 네. 좀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네. 만들어서 좀 배포하고, 그 다음에 최소한 소속된 팀장이 이런 거를 이제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네. 뭐 이런 거는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실제 피드백과 관련된 그 예시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꼭 이대로 할 필요는 없지만 아주 괜찮은 사례, 그 다음에 근데 뭐 BX라고 해서 이제 해서는 안 되는 사례를 좀 적절히 이제 보여준 다음에 네. 예를 들면 괜찮은 사례는 행동 중심으로 구체적인 역량과 관련된 피드백을 주는 거, 이제 이런 게 있을 것이고, 네. 해서는 안 되는 거는 욕설이라든지 그냥 역량과 관계없는 비난이라든지, 네. 그냥 뭐 그냥 막연한 칭찬 있잖아요. 네, 네. 너무 좋습니다 이런 거, 그런 것들은 이제 지양해 달라는 그런 이제 기준을 정하고 뭐 가이드북 뭐 같은 거 간단하게 만들어 주는 거 중요한 것 같고, 네. 세 번째는 리더를 대상으로 한 미팅이 되게 중요하다. 사실 조직에서 구성원들도 중요하지만 리더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제 전사 교육을 다 하기 힘드시다면 네. 최소한 팀장님들이라든지 리더분들 이제 모셔놓고 네. 한 30분만이라도 이 제도가 어떤 목적이고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진정성이 필요하고 서로가 이제 이것을 가지고 어떤 도움을 받고 변화를 해 나갈 것인가 건강하게, 네.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죠. 바쁜데요 이렇게 하더라도 최소한 이런 부분들은 해주시는 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이제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국에는 뭐 시스템 사용법 같은 형식적인 그런 교육이 아니라 이 다면평가의 목적을 고려한 명확한 가이드를 줘라. 그렇죠. 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네요. 본질을 잘 소통하자는 거죠. 네. 우리가 아까운 비용과 시간을 들여가지고 네. 이제 하는 만큼 이거에 대한 본질을 잘 이해시키고 가자. 생각보다 구성원들은 이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네. 하지 않거든요. 사실 수많은 대기업도 네. 처음에는 의혹을 가지고 시작했다가도 네. 구성원들 참여가 적극적이지 못하고 답변이 막 대충 나오니까 좀 힘들어했던 사례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추상적 항목에 점수만 주고 끝이라는 주제인데요. 네. 어떤 회사에는 뭐 성실성, 그리고 책임감 네. 이런 그 점수에 뭐 5점 만점에 3점, 뭐 4점 이렇게 주고 끝나는 회사가 있어요. 네, 네. 이게 적절한 방법인가요? 아까 우리 계속 얘기하지만 다면평가는 네. 역량 개발이나 행동 개선, 핵심 가치 준수를 위한 어떤 도움을 주는 네. 건데 구체적으로 항목도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성실성, 책임감 몇 개 나열한 다음에 5점 중에 3점 이렇게 주는 거는 점수를 받는다 해도 네. 평가자가 왜 점수를 받는지도 모르거니와 네. 도대체 이 항목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네, 네. 구체적인 행동을 이제 전달해주고 네. 구체적인 이제 뭐 강점이라든지 보완점 피드백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네. 나아가서는 이제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점, 그러니까 이제 역량이라면 어떤 역량을 볼 것인지, 네, 네. 핵심 가치라면 어떤 핵심 가치에 대한 것들을 볼 것인지, 예를 들면 협업이나 존중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네.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네. 말씀해주신 대로 우리 회사의 핵심 가치가 정해졌다라고 네, 하면은 네. 그 핵심 가치를 이 평가 문항에 녹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잘 안 녹여져서 네. 좀 뜬구름 이야기만 네, 네. 적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 계속 대기업들이나 이제 그 다면평가 관심을 가지는
있는 기업들이 네. 과거에 그냥 점수만 주고 끝내는 거 네. 항목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조직 헌신이라는 키워드가 있다라고 볼게요. 네. 그러면 물론 점수 줄 수도 있어요. 네. 5단계에서 몇 단계냐. 그런데 이 조직 헌신의 강점은 어떤 것이고 보완할 점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한 서술형 코멘트를 네. 구체적으로 행동 중심으로 주는 거 네. 요것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들어보니까 저희가 코멘트를 적는데 네. 그 사람에 대한 이 특성에 대해서 많이 적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 사람은 뭐 성실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적는다든지. 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말씀해 주신 대로 행동 중심으로 네. 뭐 회의 시간에 반복적으로 지각한다 네. 이런 식으로 적으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성실성이 부족하다. 네. 이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네. 피드백을 준다는 게 성실성이 부족한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실성이 부족하지 않을까? 또 다른 궁금증을 낳는데 네. 저 회의 시간에 반복적으로 늦는다. 이것은 명확하죠. 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 자 코멘트라는 것이 아까 우리 강 셰프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그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어떤 의견을 적는 게 아니라 그 역량과 관련된 구체적인 행동 중심의 의견을 내는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코멘트 중심으로 적으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 점수는 전혀 이제 무용한 건가요? 아 그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서술형 코멘트만 나갔을 때 그럼 정확하게 내가 어떤 기준점인지에 대한 해석을 잘 못할 수도 있으니까 네. 같이 주는 것은 괜찮아요. 예를 들면 네. 조직원신 5점 중에 네. 뭐 2점인데 이게 내가 2점을 준 이유는 강점이 어떤 거고 개선점이 어떤 거기 때문이다 라는 네. 의견을 낼 수 있겠죠. 그래서 네. 이제 이 두 가지를 이제 적절하게 쓰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게 네. 유연성이에요. 그래서 어떤 조직은 아직 우리는 코멘트 갈 수준이 아닙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점수만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네. 최소한 그때는 총평만이라도 의견을 네. 내고 네. 전달할 수 이제 있도록 하는 방식도 필요할 수 있고 네. 좀 단계가 성숙하면 역량별로 코멘트를 자세하게 주는 구조도 있을 수 있고 네. 반대로 네. 우리는 점수 주는 것보다는 그냥 삼성전자처럼 협업 기여도에 대한 네.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 되고 때에 따라서 좀 빌드업 해가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실제 기업에서는 어떤 네. 방식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나요? 네,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요. 사실 역량 키워드 리뷰라 그래서 이제 역량을 이제 평가자가 선정한 다음에 이제 강점이나 이제 보완점에 대한 의견을 줄 수 있도록 이제 코멘트로 이제 가는 경우가 이제 있다고 하고 네. 우리 유명한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네. 행동 중심 피드백을 통해서 다면 평가를 시행하고 있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네, 마지막 5번째 포인트입니다. 화려한 방사형 장표 한 장이 피드백 결과다라는 부제인데요. 다면 평가가 끝나면 이 방사형의 화려한 장표 있잖아요. 네, 네. 요거를 피평가자에게 그냥 딱 주고 끝내는 그런 기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이게 제대로 된 피드백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개인에게 그 다음 평가 결과를 이제 통지를 하는데 네. 이제 점수를 이제 알려주는 리포팅을 한다는 거죠. 네. 뭐 항목별 점수 나오고 또 방사형 장표도 나오고 네. 또 평균점 뭐 미만인지 이상인지 뭐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네. 강 셰프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음 평가를 받았어요. 네. 근데 점수가 항목별로 나왔어요. 네. 그럼 받아보면 네. 어떤 코멘트가 없다. 어떤 느낌이 들어요? 내가 이런 점수를 맞긴 맞았는데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네. 라는 생각이 들 것 네,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을 거고 네. 뭐 자기 방어적인 사람은 뭐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 이렇게 보네. 또 위축돼 있는 분은 내가 좀 문제가 심각하니까 낙심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리포팅 보고서는 맞는데 네. 진짜 그 피평가자에 대한 피드백일까? 이제 이 생각은 제가 좀 듭니다. 네. 과정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네. 오해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어떤 절차가 조금 이상적일까요? 뭐 이상적이라기보다는 저는 좀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게 네. 그냥 단순히 리포팅을 개별 피평가자들에게 전달하면 우리가 다면 평가의 원래 목적인 역량 개발, 행동 개선, 뭐 조직 가치에 더 헌신할 수 있는 변화 방향이 덜할 수 있겠죠.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리더를 통한 좀 피드백이 좀 일어나도록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다면 평가 결과를 소속 리더도 알고
팀원도 안 상태에서 네. 이거를 같이 보면서 이렇게 결과가 왜 나왔고 코멘트가 이렇게 나왔는데 네. 본인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는 등 좀 절차를 네. 좀 짧게나마 연담 절차로 해서 거쳐주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리더하고 구성원이 만나서 이 다면 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단계별로 어떤 식으로 좀 소통을 해야 될까요? 예, 제가 한번 5가지 단계를 네. 뭐 제안을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이것도 이제 유연하게 운영하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야 이거 함께 한번 해보자 라는 이제 메시지 네. 좀 한번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뭐 변할 부분을 변화시켜 보자 내가 네. 도와줄 부분 도와주겠다라는 좀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먼저 한 다음에 네.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피드백 목적을 명확히 이제 전달하는 거죠. 내가 뭐 이걸 질책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당신의 역량 개발이라든지 또 보지 못하는 늘 블라인드 스팟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 우리가 한번 객관화 시켜보고 자기인식 수준을 높여보는 네. 그래서 행동 변화를 한번 해보는 거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단계일 것 같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세부 항목 점수와 코멘트를 함께 확인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냥 대충 보고 말하지 말고 항목별로 보고 이렇게 코멘트가 취합이 됐는데 또 점수가 나왔는데 어떤 것은 괜찮고 어떤 것은 아니고 네. 뭐 이런 좀 사실관계를 좀 잘 보는 거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요 리더가 그럼 물어보는 거죠. 이런 점수와 코멘트를 받았는데 본인의 느낌이나 이제 의견은 어떠냐, 네. 뭐 받아들일만 한 건지 네. 뭐 이런 거를 조금 이제 물어보는 게 좋겠죠. 네. 그럼 어떤 분은 뭐 대체적으로 맞는 말인 것 같다라는 분도 있고 저는 이건 좀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리더가 설득할 필요는 없어요. 예, 예. 네. 그거는 이제 굳이 억지로 설득할 네. 필요는 없고 네. 그것을 한번 물어보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리더 나름의 코멘트 해석하는 거는 좀 필요할 수는 있어요.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쉽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네. 이제 저는 그렇게 봐요.批평가자가 뭐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든지 네. 뭐 이런 방향으로 한번 개선해 보자라든지 네. 이런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또 동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그건 이렇게 제안할 수 있겠죠. 리더 입장에서는 좀 동의되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라 네. 돌아보시고 뭐 한번 반영해보다 좋을 것 같다는 메시지 정도 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째 단계는 결국은 이제 잘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 함께 잘해보자는 게 핵심이었으니까 강점으로 나온 코멘트에 대해서는 이거 어떻게 반영해서 또 잘할 건지 네. 그 다음에 약간 보완점으로 나온 것은 우리가 그래도 긍정적인 인식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 네. 한번 개선을 해보자. 네.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은 내가 도와주고 또 리더 입장에서는 개별적으로 접근을 못하고 소위 말하는 우리 그라운드 룰로 풀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팀 내에서 내가 그런 룰을 만들어서 좀 도움을 주겠다라든지 네. 이런 한 5가지 단계로 정리를 해주시면 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물론 이런 절차를 통해도 구성원들이 100%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도 최소한 오해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오해는 없고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는 그러한 피드백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기업에서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좀 피드백을 하는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삼성전자 홈페이지 관련한 사항을 좀 봤더니 네. 부서장이 이제 피드백 의견을 이제 듣게 되고 네. 그것을 부서원에게 이제 알려주면서 역량 개발에 대한 도구로 네. 좀 쓰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 네. 뭐 이런 것들이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정 셰프님 설명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네. 결국에는 다면 평가를 도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이거를 실제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절대 유행처럼 뭐 남도 하니까 우리도 약간 좀 앞서 나오고 싶은 느낌을 받고 싶으니까 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목적, 그 다음에 우리 조직 문화, 철저한 준비 이런 것들이 네. 꼼꼼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나누었던 이야기들 최종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5가지 포인트. 자, 이렇게만 하면 폭망하지는 않습니다.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첫 번째, 같이 일한 사람에게 피드백을 받으세요. 네. 두 번째, 보상은 나중에 하시고 신뢰를 만드는 게 우선입니다. 세 번째, 다면 평가 그냥 하지 마시고 사전 교육을 꼭 하십시오. 네 번째는 점수는 참고용이고 행동 중심 피드백을 자세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다면 평가 최종 완성은 결국 피드백이다. 이 5가지를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깔끔합니다. 네. 자, 이렇게만 하면은 중소기업도 다면 평가를 좀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피터 드워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피드백은 성장을 위한 유일한 출발점이다. 와.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과 관리하면서 리더와 피드백도 하지만 네. 다면 평가에 대한 것도 결국은 동료에 대한 피드백이잖아요. 네, 이 맞습니다. 피드백이 그분을 성장시키고 그 성장을 통해서 조직의 성과를 내게 하는데 또는 조직의 문화가 건강하게 자리 잡히는데 네. 엄청난 도움을 줄 것이다. 네. 그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희 법인에서도 피드백은 선물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선물인 것 같습니까? 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네.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니까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네, 댓글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사는 다면평가 이렇게 한다 네. 라는 것도 많이 적어주시면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